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28일 장마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1.11% 하락한 89,1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나름 여기 9만원은 좀 확실히 지켜줬는데 일단 오늘은 9만원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백약이 무효인 LB로 보여집니다. 시장이 상승해도 LB는 비실했고요. 시장이 하락하니까 그동안 상승폭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역시 비실한 모습을 보여줬고, 쉽게 말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는 시장의 신뢰부터 쌓아야 하는 게 급선무로 보여집니다. 매번 드리는 말이지만 LB는 사실 작년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나름 주가 방어 위해서 노력해주는 모습은 계속해서 보여는 줍니다. 이번 주도 계속해서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살짝 이 전략도 좀 역부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LB는 시장 요구치를 해소해 줘야 되는데 아직 때가 덜 돼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는 듯한 느낌이고요. 일단 좋게 보자면 오늘도 나름 정말 좋은 뉴스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완전 가내로요. 그것도 시장성이 큰 폐암으로요. 게다가 리보세라님의 장점이죠. 병용에도 더 탁월하더라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데 약의 효능은 이미 시장에서 인지했고요. 막말로 사실 요즘 LB를 비난할 때 보면은 예전에는 약의 효능을 좀 많이 비난한 편이었는데 요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LB의 근간인 리보세라닙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과연 언제 성과를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듯 하고요.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일단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FOMC에 대한 실망감으로 조정을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역시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기술적으로만 보자면요.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21선은 깨지를 않아요. 예. 이 당시 때도 올라갈 때 쭉 21선은 조정을 받아도 요때 한번 21선 터치를 했고 요때도 한번 터치를 하고 나름 쭉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갑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부터는 살짝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한 번 하회를 했어요. 한 번 하회하고 두 번 하회하고 나름 이런 상승 기간 조정 걸치고 지금 쭉 더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최근에도 보면 21선은 깬 적은 없었어요. 나름 오늘 이제 21선까지 왔는데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보시면 쭉 21선 타고 5일선 타고 21선 타고 조정은 거의 21선. 이 당시 때는 좀 예외로 하고요. 이 당시 때 코스닥은 대주주 양도세 관련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21선을 깨긴 깼는데 크게 보시면 올라갈 때는 21선을 잘 안 죽여요. 최근만 놓고 보셔도 21선은 곧장 회복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시장이 강한 시장일 때 불시장일 때는 조정을 받아도 일반적으로는 21선까지만 보여주는데 글쎄 이걸 다시 회복할지가 관건인 것 같고요. 크게 이 당시 때처럼 기간 조정에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기간 조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곧장 올릴 가능성이 좀 큰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시장은 유동성 시장이고요. 시장의 대외 환경은 여전히 우호적입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쉬다 보니까 웬만한 전반적인 업종이 많이 쉬어졌어요. 특히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줬던 전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기차가 약 2% 이상대 하락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키웠고요. 나름 근데 여기 차도 미래차 관련해서 몇 개 선별적으로 종목이 좋았고 특히 오늘은 수소차 관련해서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LB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폐암 학회에서 비소세포 폐암 완전 관해 소식인데요. 리보세라닙에 대한 10건의 논문이 세계 폐암 학회에서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28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학회에서 중국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그리고 소세포 폐암 등에 대한 리보세라닙 단독 그리고 병용 임상 결과가 구두 그리고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가 됩니다. 먼저 포스터 발표 임상 결과로는요. EGFR 돌연 변이가 있는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91명에 대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병용 임상인데요. 리보세라닙 250mg을 1일 복용 그리고 캄렐리주맙을 200mg을 격주 간격으로 투여한 결과 완전간에 한 건이 나왔고요. 그리고 ORR은 이만큼 나왔고요. OS 중간값은 19.2개월, PFS 중간값은 5.7개월을 보여서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의 병용요법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에 효과적임을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 간암 치료제로 글로벌 3상을 진행 중에 있고 올 연말 탑라인이 발표될 예정이죠. 그거 플러스 사실 리보세라닙이랑 캄렐리주맙
위암 1차 치료제 얘기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아이 할 때 진 회장도 살짝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지난번 유증할 때 투자 설명서를 살펴봐도 위암 1차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거 말고 다시 폐암 쪽으로도 효과가 입증됐다고 하니까 적응증은 계속해서 확대되는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항암 화학요법의 저항성을 보이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STK11 그리고 KEAP1 유전자 변이 환자에게서도 안정성을 보여줬다. 추가 검증을 위해 임상 3상 시험이 진행 중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잠깐 지난 뉴스를 살펴보시면 작년 연말에 이렇게 담낭암 폐암에 대해서 완전 관해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해 똥지대학에서 진행된 비소세포 폐암 환자 105명으로 한 임상에서 리보세란비랑 캄렐리주마비랑 한 명의 완전 관해가 보여줬고, 이런 게 있었고, 또 STK11 그리고 KEAP1 변이가 있는 환자에게 더 유의한 결과를 보여줬다라는 뉴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 가을에 에스모 때 2020 하이라이트 논문으로 선정이 됐었죠. 리보세라님이. 그러면서 간암도 선정이 됐었고 폐암도 선정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또 슈퍼리얼 평가도 받았었죠. 그러면서 리보세라님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 가능성까지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죠.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니까 EGFR 타겟인 1회사를 병용 투여한 임상 3상에서 좋은 수치를 보여줬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의 가능성도 확인을 했다. 이건 1회사 병용인데 좀 전에 캄렐리주마비랑 비교를 해보시면 어찌됐건 병용에 탁월하고요. 또 이렇게 적응증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있는 게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잠시 소결론을 드리자면요. 이게 살짝 이렇게 뉴스만 보셔도 첫 번째 적응증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시장성이 크다는 간암도 1차고 위암도 1차일 걸로 조심스럽게 예상은 되는데 아직 정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폐암도 좀 전에 보셨지만 1차 치료제, 그리고 병용으로 더 확실한 LB의 모습이어서 분명 가능성은 상당히 좋고 약의 효과도 좋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딱 시작점이 뭐가 안 보이잖아. 이것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시작점이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시작점이 위암 3차일지 4차일지는 모르겠으나 NDA 신청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일단 해소가 돼야 NDA가 해소가 돼야 계속 뒤에 있는 이런 좋은 적응증이 더 빛을 발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주주들이 가장 답답한 게 이거에 대한 확인이겠죠. 그리고 회사도 분명히 이거에 대해 주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고, LB의 성장성이, LB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구두 발표 섹션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허투 유전자 변이가 있는, 좀 전 거는 EGFR 돌연 변이가 있는, 이거는 허투 변이가 있는 거고요.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동일합니다. 14명을 대상으로 리보세라닙, 그리고 아까는 캄렐리주마비인데 이번엔 파이로티닙 병용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결과치는 OS, PFS, DCR을 보여줬고요. TKI 치료제가 없는 허투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추가 임상이 기대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여기 파이로티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런 뉴스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시약처에서 임상 3상을 승인을 했더라. 원래는 임상 1상, 2상을 해야 되는데 임상 3상을 곧장 승인해 준 거고요.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향후 유방암이랑 방광요로 상피종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파이로티닙은 저분자 화합물로요. EGFR, 허투, 허포를 타겟으로 하는 경구용 표적 항암제. 파이로티닙은 경구용 표적 항암제고 EGFR, 허투, 허포를 타깃으로 하는 거고요. 현재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근데 사실 좀 더 보면은 여기 파이로티닙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LB랑 항서제약은 형제 기업인데 항서한테 이제 로얄티도 받고 리보세라닙에 대한 임상 결과도 거의 이제 다 받아와서 LB 입장에서는 항서가 한 임상 결과 좋은 것만 이제 나중에 글로벌 임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관시라는 게 있는데 중국은 특히 관시 문화가 상당히 좀 중요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일단 파이로티닙을 한국 라이센스권을 사온 거는 같습니다만,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임상 이상, 파이로티닙 병용 임상 이상 결과, 그리고
TKI 치료제가 없는 HER2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추가 임상이 기대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셨다시피 약의 효능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병용으로 더 적합하고요. 그리고 시장성이 큰 것에 대해 더 확장하고 있어서 LB의 미래는 밝다. 그리고 리보의 근간은 확실히 든든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한 가시적인 그런 결과가 없으니까 이렇게 주가는 비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1월 마지막 거래일이죠. 내일 LB가 1월 한 달 마무리를 좀 잘 해줬음 하고요. 글쎄, 사실 제가 HLB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힘을 많이 드려야 되겠죠. 동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이 으쌰으쌰 힘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요즘 들어선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댓글로 저한테 힘내시라고 많이 격려의 글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LB가 가는 길 모두가 다 응원하고 하니까 좋은 길을 가지 않을까, 결국엔 좋은 길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긴 장거리 여행, 긴 마라톤 여정에서 필수적인 것은 호흡 조절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호흡 조절 잘 하시고요. 또 힘내시고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